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공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여러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당 2채 이상 보유의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하 해외언론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역시 지난해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참모 28명 가운데 8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임명돼 올해 1월 재산이 공개된 참모까지 합하면 10여 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차 강조하면서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에게 매매에 나설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라고 저격하며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팔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SNS에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다주택자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주택 매물이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나흘 연속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만 2건의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예고한 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이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그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곽이 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 네, 특별 포상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1,0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잘하셨어요. 네. 많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하세요. 뭐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또 공직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무부 오늘 대검찰청 보고가 하나 있네요. 민생 침해 사범. 이건 일단 보고 별도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인데,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검찰이 어쨌든 민생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할 일이고 또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이런 민생사범 단속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보고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